이 중에서 과연 어떤 업체가 애플의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모듈을 담당할 것이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전일 장 마감 후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한국의 OSAT, 오사트 업체와 애플카 자율주행 모듈 패키지를 개발한다. 애플카 이슈, 자율주행 이슈가 매크로의 불확실성 내지는 다른 이슈 때문에 한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장 마감 후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금 부각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애플이 한국의 오사트 업체와 이 자율주행 모듈 패키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반도체 비즈니스 모델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일단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회로를 바탕으로 반도체를 제조해야겠죠. 여기까지가 반도체 전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웨이퍼 단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를 칩 단위로 다 잘라야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IT 기기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또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를 또 패키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업체를 오사트라고 합니다.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이것의 약자를 바로 OSAT, 오사트라고 한다. 자, 그러면 국내의 주요 오사트 업체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부터 시그네틱스까지 총 6개 기업이 국내 주요 오사트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몇 업체가 더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좀 미미합니다. 투자하기에도 약간 좀 애매한 수준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들만 추려왔습니다.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분야라고 나와 있어서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느냐, 아니면 테스나처럼 테스트를 담당을 하느냐 구분을 해놨고요. 주력 제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도체를 크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력 분야가 메모리인지 시스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주력 고객사가 어디인지 적어놨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패키징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내외예요. 주력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이 딱 봐도 다양하죠. PMIC,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담당을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주력이고요. 역시 삼성전자가 주력 고객사입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테스트를 담당하는 업체인데 CIS,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 센서, RF, 무선 주파수 부품이라고 해서 이 역시 시스템 반도체고 주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였는데 작년에 대규모 시설 투자 공시를 하면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무선 주파수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패키지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원래 삼성전자와 주로 거래를 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주력 고객사로 추가를 했습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력 제품이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추가하면서 CIS, AP, PMIC 등 시스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PC 등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을 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업체가 애플의 차량용 반도체 패키지 모듈을 담당할 것이냐, 그 부분이 궁금할 텐데요. 자, 근데 기사를 잘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애플 코리아가 권한을 갖고 한국 내 오사트 업체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한국 내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오사트 업체가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오사트 업체다. 자, 무슨 얘기냐? 자, 과거에 애플이 첫 선을 보인 PC용 CPU M1 칩 같은 경우에도 애플 코리아 주도로 한국에 공장을 둔 미국 내지는 중국 오사트 업체들과 개발을 했다. 즉, 그래서 말이 다르고 다르긴 한데 국내 패키징 업체와 무조건적으로 차량용 모듈 패키지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 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기업, 이 업체들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오사트 업체를 직접적인 수혜주로 보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사트 업체들의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뭔가 멀티플 상향 요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바로 애플카, 자율주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체들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 오사트 업체 외에도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주식들 정리해 왔습니다. 자, 먼저 후공정 장비 업체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등이 있는데 이 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업체를 꼭 집어서 기재해 놓은 이유는 이 업체들은요, 주력 분야에서 글로벌 상위권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 주요 오사트 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패키지의 절단, 세척, 건조, 비전 검사, 선별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장비예요. 이 장비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 수준, ASE라든지 암코라든지 스필 이런 업체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역시 말할 것 없죠. 전 세계 레이저 장비 1위 업체이고요. 인텍플러스 역시 모듈 외관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데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이 주력 고객사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도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애플로 인해서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의 입감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들의 장비 수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기업입니다. 오비고부터 팅크웨어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선정한 이유는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은 주로 주가가 부각을 받는 기업들입니다. 크게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을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애플의 카플레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의 내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가 사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입니다. 하드웨어, 전장 부품, 차량용 반도체. 자, 그런 관점에서 하드웨어 쪽 IT 기기를 장기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가 잘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관련주도 있죠. LG이노텍을 중심으로 해서 LG이노텍과 납품 관계가 끈끈한 기업들, 하이비전 시스템, 덕우전자, 현우산업, 오디텍. 근데 이 애플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LG이노텍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이노텍이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그런 기업들 실적 전망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종목명 나와 있고요. 시가총액, 그 다음에 2021년 영업이익, 그리고 2022년 예상 영업이익 기재를 해놨습니다. 2022년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컨센서스, 현재 컨센서스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 달 전 컨센서스보다 현재 컨센서스가 더 높아진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최근 한 달간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주가랑 52주 최고가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그 부분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노란색 음영 칠해놓은 기업들은 한 달 전 컨센서스보다 현재 컨센서스가 더 높아진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있네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글로벌 후공정 업체들의 일감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한미반도체의 장비 수주도 늘어나서 이렇게 컨센서스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메모리 패키징을 담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삼성전자향 시스템 반도체, AP 같은 것들 물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규모 시설 투자 공시를 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SK하이닉스까지 주력 고객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컨센서스가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모듈 업체 있죠. MC넥스라든지 파트론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쪽 그쪽 물량도 담당을 하지만 이 자동차용 카메라 이쪽도 담당을 합니다. 특히나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 1위 업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쪽 역시 컨센서스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폭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패키지 테스트를 담당을 하는데 실적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텔레치스 있는데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국책 과제로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차량용 반도체 MCU를 제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가시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국내에 위치한 오사트 업체와 차량용 패키지 모듈을 만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국내 오사트 기업들 살펴봤었죠. 자, 하지만 기존의 애플이 국내에 위치한 미국이라든지 중국 오사트 업체와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국내 오사트 기업이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사트 기업들의 일감이 점점 많아지고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차원에서 국내 오사트 기업 역시 이 멀티플 향상 관점에서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글로벌 오사트 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 앞서서 몇 개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그동안 잠잠했던 자율주행 애플카 관련 기업들이 이번 이슈를 통해서 또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기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현재 이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하죠. 이 러시아가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들어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이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도 앞서서 이 실적 컨센서스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자, 관심주 리스트에 넣어 놓으시고 자, 중장기적으로 실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지 자, 그런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